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아침 7시 13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조금 전에 마감한 거 살펴볼 건데 색깔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혼조하네요.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빅스가 6.5% 올랐어요. 빅스가 많이 오르면서 빨간색이 섞여 있으면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나스닥이 초록색이네요.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급락폭락을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경제지표들이 좀 몇 개 발표가 됐는데 핵심 내구재, 주문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라는 지표가 나왔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미시간 지표들 보시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한 건 아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좋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죠?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했고,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주식시장은 고금리 부담으로 계속해서 쓰러졌다,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고금리 부담으로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꼈구나,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하락 전환 이미 됐고 계속 하락이 지속 중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락 탄력은 없다, 탄력적인 하락이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어젯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스닥이 좀 강했단 말이죠. 나스닥은 하락 극복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 극복해서 이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나스닥 제외한 나머지 세계 증시는 고금리 부담으로 이미 하락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리 부담으로요. 나스닥은 제외라고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나머지는 다 가능한데 나스닥을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거는 아직 아니다. 강력한 매도세 확인이 추가로 더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나스닥은 횡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승 탄력도 없고 하락 탄력도 없고 옆으로 그냥 기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자면 ASM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죽여버렸고요, 주식시장이. 그리고 고금리 부담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시장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다만 나스닥은 어젯밤 상승으로 인해서 예외,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고금리 부담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나 기대 후퇴, 요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금리가 높다. 금리가 높으니까 기업들의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워낙 신용이 좋다 보니까 고금리의 영향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고금리 부담 안 받으니까 상승, 나머지 주식시장은 하락,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도 아니라고요.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25bp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심각한 우려도 아닙니다. 어젯밤 미시간 지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적당하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버벅버벅 거리는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이 어떤 시장이 기대하는 전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낙관적인 전망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번에 너무 낙관적이었다.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찔기네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게 좀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스닥 독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어젯밤 내용 보시면요, 러셀 지수 하락 마감, 하락 종목 수 훨씬 많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계속 올랐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분위기 안 좋은데 가만 보시면은 테슬라 3% 이틀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좋았고, 어젯밤 반도체 종목들도 색깔이 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확실히 나스닥 독주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나스닥 혼자 다 해먹었구나, 반도체가 다 해먹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반도체가 이렇게 강했나라는 걸 좀 잠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업들 실적이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 독주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테슬라, TSMC를 빼놨네요. 테슬라, TSMC, 하이닉스 등등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나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반도체가 좋다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죠. 인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 주가 보시면 안 좋죠. 실적 안 좋은 회사는 아무리 반도체 지수가 좋고 해도 소외가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월요일날 일단은 뭐 빅테크 상승에 반도체 상승에 좋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이런 게 예외이기 때문에 그 코스피는 고금리 부담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월요일날 코스피는 또 대봐야 아는 거고, 일단 계속 하락 지속, 일단은 반등시 매도 전략 지속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하여튼 나스닥 독주의 또 하나의 이유, 지금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스닥 독주가 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코로나 때부터 인플레이션 해지한다 나스닥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플레이션 상승에 베팅하는 게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원자재 상승 베팅, 금리 상승 베팅, 그죠? 또 그리고 주식 중에서 뭐다?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대표적인 그런 자산군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금융시장 입장에서 나스닥은 좋은 자산으로 보여서 나스닥이 독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존, 구글 등등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실적이 좋으면 주식시장 전체가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 그럼 다 같이 손잡고 하락하는 거죠. 그죠? S&P, 나스닥 다 같이 손잡고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는 빅테크 뿐만이 아니고 뭐 경제지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특히 빅테크 기업 실적이 나스닥 독주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락이라는 거는 시세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빠져야 될 때를 놓치면 확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좀 하락의 탄력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 탄력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좋다 그러면 시장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안 빠지면은 또 반등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럼 또 애매해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다음 주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예를 들면 S&P 500에서 빅테크 7종목을 뺀 493종목, 아니면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은 지금 인플레 상승,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세계 증시의 흐름이에요. 보편적인 흐름, 다 하락 중이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함께 하락을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좀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 좀 보자면요, 나스닥 좀 먼저 볼게요. 나스닥은 애매해졌습니다. 나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이 하락할 때를 놓친 거죠. 어젯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어젯밤이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 날인데, 어젯밤에 오히려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었단 말이죠. 이 강한 매수세를 유지는 못 시켰을 지언정 강력한 매수세를 일단 한번 보긴 봤단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하락 에너지가 없어져 버렸다, 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나스닥 30분봉을 보시면요, 지난번에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여기 강한 매도세 등장했었죠. 그만큼 올라가면서 다시 이게 상쇄가 돼버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 되죠. 상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조한 구간이 됐습니다. 혼조한 구간. 만약에 이제 이 상승률을 잘 지켜줬었더라면, 이 정도 때에서 잘 지켜줬었더라면은 상승 전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은, 종가가 결과적으로 2510이란 마디 가격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2510보다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서 이거는 상승 탄력도 없고 하락 탄력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완전 중립이 됐습니다. 나스닥 완전 중립. 완전 중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의미 있는 매도세를 확인했는데 이거를 상쇄시켜 버렸으니 반등시 매도 전략은 이제 못한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2510이란 자리가 어떤 그 지난번에 이제 하방 베팅을 그래도 끌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끌고 가겠다, 뭐 이미 나는 뭐 진입을 했었고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봤는데, 현금을 들고 계셨다면은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 하방 베팅을 신규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워졌습니다. 다시 뭐예요? 이제 완전 제로가 됐으니까 다시 여기서 뭐 하락, 뭐 강력한 매도세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다시 뭐 상승을 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든지 뭐 그래야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베팅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옆으로 기어가는 혼조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금 더 상승에 우세하게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긴 해요. 네. 상승 탄력이 좀 없어서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뭐 5일선, 11일선 지금 힘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에서 일단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한 자리들을 다 일단 중요한 어떤 지지선, 어떤 중요한 저항들을 다 위쪽으로 안착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에 하방 베팅 하셨던 분들은 어째 해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510 아래에 있으니까 일단은 뭐 조금 더 들고는 가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신규로 하방 베팅 진입은 이런 상황에서 이거 보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보고 주식을 지금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되어버렸죠. 종가 기준으로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놓고. 그래서 네, 지금 나스닥은 방향성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나스닥도 어쨌든 지금 보시면 상승 탄력은 거의 없습니다. 10월 초에 기간 조정 이후에 찔끔 오르고 기간 조정 이후에 찔끔 오르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거의 뭐 제자리긴 한데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이 사실 뭐 그렇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의 저항 때문에 지금 이제 버벅거린다, 여기를 못 넘어가서 버벅거린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떻게 좀 큰 관점에서 보면은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매물 소화 과정으로도 일단 볼 수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혼조해졌다 이겁니다. 일단 어쨌든 실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일단은 방향성이 없어졌다, 단기적인 방향성이 없어졌다. 근데 어쨌든 뭐 많이 되돌렸다 한들 조금 더 상승에 유리하게 보는 게 맞긴 맞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아직 저항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한 건 아니니까 이 기존에 하방 베팅 진입하셨던 분들은 뭐 조금 더 개겨 보일 수는 있겠다. 기존에 이미 진입하셨던 분들은 개길 수는 있겠다. 그 정도. 신규로 하방 진입 생각 이런 건 일단 못 하겠다. 신규로 상방 진입 생각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510을 돌파한 척 해야지, 그래야 뭐 상방 베팅도 뭐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S&P와 러셀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지속입니다. 하락 지속. 지난번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러셀 지수도 그냥 스무스하게 잘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락 지속. 나스닥이 상승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해졌습니다. 반도체 지수 좀 볼 건데, 반도체 지수도 어젯밤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요. 물론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가만히 보시면은 일봉에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이 21선이 좀 중요한 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시작부터 21선을 돌파한 척 했거든요. 이건 일단은 좀 좋게 봐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워낙 많이 나와서 길게 윗꼬리를 달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강력한 매수세다라고 이렇게 막 완전히 긍정적으로 봐주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반도체 지수는 하방 베팅을 지속하기에는 21선을 돌파한 착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는 조금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하방 베팅은 일단 못한다. 반도체 지수도 결과적으로 좀 혼조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혼조하긴 혼조한데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상승으로 조금 더 유리한 뭐 약간 그런 느낌 정도를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ASML 쇼크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락해야 될 때를 놓친 거예요. 하락해야 될 때, 어젯밤에 하락해야 됐을 때인데 어젯밤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비록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단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승 탄력도 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상승 베팅도 하락 베팅도 좀 하기가 애매해진 나스닥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긴 싶어요. 혼조합니다. 그죠? 혼조하긴 혼조한데 그래도 나스닥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고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지수 21선을 돌파한 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121선, 지금 결과적으로 121선 싸움이거든요. 일봉에서 이 반도체 지수가 121선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걸 지지로 만들 것이냐 저항으로 만들 것이냐 싸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거는 지금 일단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부담스럽긴 하나, 일단 조금 더 상방이 좀 우세한 그런 혼조한 구간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혼조하긴 혼조한데 어쨌든 어젯밤에 강한 매수세가 나왔고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 다 위에 있으니까 조금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없고 이러니까 상승 베팅, 하락 베팅이 어떤 실질적인 베팅을 하기는 굉장히 좀 애매하나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여전히 튼튼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난번 역사적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죠. 대략적으로 139, 131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이 중요한 자리인데 131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단 말이에요. 131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도 계속 좋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어쨌든 시장, 그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안 좋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떤 지지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전환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좀 굉장히 좀 애매해졌어요. 그죠? 네, 다음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나스닥이 강한 거지 러셀 지수, S&P 지수가 강한 건 아니다. 코스피가 강한 게 아니다. 코스닥이 강한 게 아니다. 그죠? 강한 친구는 강하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약한 친구들은 약하다고 해주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대응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제 채권시장, 그죠? 말씀드렸었죠. 그죠? 채권시장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4.25가 넘어가면은 주식시장이 항상 조정이 왔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딱 지금 4.25에 지금 딱 걸쳐 있긴 합니다. 4.24네요 지금은요. 아무튼 4.25 부근입니다.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은 다른 종목들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보시면은 기업 실적 좋으면은 난 금리고 뭐고 간에 계속 올라갈 거거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죠?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약한 친구들은 약하다, 강한 친구들은 강하다, 일단 그런 개념으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강한 거고 다른 지수들은 약하니까 다른 지수들은 하방 베팅, 그죠? 나스닥은 롱 베팅 하긴 좀 뭐하고 하여튼 나스닥은 관망,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국제유가 올랐거든요. 국제유가 오른 것도 채권 하락에 영향을 미쳤죠. 금리 상승, 그죠? 유가 오르니까 금리 올랐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유가 상승은 금리와 큰 연관이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금값도 잘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베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값은 빠질 생각도 없고 올라갈 생각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다 말씀드렸고요. 이 한국 증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그거라고요. 한국 증시는 일단 하락 전환이 됐고 계속해서 찔찔찔찔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물론 미국 증시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상승 출발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일단은 하방 베팅은 일단 이런 거는 유효하다 싶습니다. 고금리 부담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계속해서 일단 한국 증시에 부담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데 한국 증시도 좀 주의는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풋옵션 잘 보자라 말씀드리고 있죠. 풋옵션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 에너지가 잘 누적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 에너지, 풋옵션이 상승 에너지 잘 모으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에너지가 잘 모아지고 있는 게 위쪽으로 이제 터져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 아래쪽으로 터져 나온다면은 풋옵션 대폭락, 시장 급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 혹시나 해서 일단 말씀은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풋옵션이 지금 에너지를 모아놨는데 이 에너지 모은 거 자칫 잘못하면 시장 급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좀 솔직히 단기낙폭 과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다? 좀 너무 하락 에너지가 좀 많이 그러니까 너무 스프링이 좀 많이 눌리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스프링을 꽉꽉꽉꽉 누르면은 누를수록 더욱더 반동은 커지게 되죠. 지금 솔직히 삼성전자가 너무 좀 많이 좀 눌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투매를 우려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칫 잘못해갖고 여기서 시장 분위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중국 증시 보셨죠? 얼마 전에 상해종합 보셨죠? 이런 그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훅 이런 식으로 숏 커버링 뭐 이런 거 나오면서 훅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풋옵션이 죽어 내려가고 코스피가 급등하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월요일날 코스피가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어쨌든 지금 한국 코스피는 약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의 기본이고 고금리 부담을 분명히 느끼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하방 베팅은 이어나갈 수 있다. 한국 증시는요. 봐가면서 한국 증시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아래로 가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만 등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방 베팅 지속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